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전 국민이 합심하여 나라가 정상화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가장 광범위한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 무역 기술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기초 체력 확보를 위해 내수 진작을 올해의 핵심 과제로 지목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소비 진흥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은 8개 분야 3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추가 하락을 막고 증시를 활성화하는 대책과 함께 임금 인상, 보육비 부담 완화, 신산업 육성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용 확대, 실업수당 지원,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저축보다 소비를 선택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보육과 노인 돌봄 서비스 최적화, 관광 진흥을 위한 비자 면제 대상국 확대, 자동차, 가전제품, 스마트폰 구매 보조금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깎아내렸던 부동산 주식의 자산 가치를 강조한 점도 주목됩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세금 정책을 시행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인 자산의 70%를 차지하는 주택 가격을 방어해 중국인들의 불안을 줄이고 금융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이 당분간 국가적으로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안에는 산업 육성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온라인 게임과 e스포츠,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와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로봇 등 첨단 기술 제품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푸단대 경제학과의 한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소비 촉진 방안은 개혁 개방 이래 가장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이라며 임금 등 이전에는 간과됐던 문제까지 다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대책에서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가계 소득 증가와 소비 촉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강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이달 초 열린 양회의 한 축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발표된 재정부양책을 잇는 후속 조치입니다. 린송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방향은 이상적이지만 구체적인 실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2025년 경제성장률 5%대 전후를 전망하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높은 경제 성장률에 중국도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 전망치에서 1.5% 전망치로 하향 조정당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경기 부양이나 소비 진작, 경제 성장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전 국민이 합심하여 나라가 정상화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길 기원해봅니다.